이번 영상은 목포 상가주택 3층 건물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경매 물건입니다. 목포 상가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1층 커서 한번 보세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4층도 뭐 수리 여부에 따라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뭐 3층 건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층 건물이고 감정가가 지금 신건이에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억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3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경매 물건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당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게 좀 있고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할 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 타경 5486이고요. 그래서 목포 8월 16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제 9일이니까 한 7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 정확한 주소는 목포시 상락동 1가 4-7이고요. 땅이 11평 정도, 건물이 38평, 그쵸? 그리고 감정가가 7,600, 최저가가 7,6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매수를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각 해당이 되는 토지하고 건물 현황입니다. 땅은 이제 한 필지고요. 보면은 이제 상업지역이에요. 이따 보시겠지만 저 11평. 그래서 감정이 땅이 이제 한 3,900, 4,000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1층이 소매점.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이 상가로 돼 있죠. 1층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소매점이었고 2층이 사무실. 그래서 이제 사용 연식이 92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가 꽤 됐죠. 3층이 주택, 4층은 옥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시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외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사실 거의 반반이죠. 거의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가격보다는 이제 땅값으로 많이 쳐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말소 기준 권리일이 21년 12월 8일인데 전부 다 전입이 좀 빨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직 뭐 보증금이나 차임이 미상인데 요거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거의 안 살고 있는 것 같죠. 1층하고 2층이 이제 사무실인데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지금 이제 신고된 이 임차인 1, 2를 좀 만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등기부랑 토지 등기부인데 뭐 딱히 볼만한 건 없어요. 소유권이 증여로 어떤 소유권이 이자가 됐고 그다음에 강제 경매 500만 원 가지고 경매를 쳤네요.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위치는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안 보이시겠지만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목포역이 이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목포역이랑 가깝고 그다음에 대로변이죠. 여기가 이제 본권이거든요. 빨간색이. 그래서 대로변에 있지만 하지만 건물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건물 모양이 안 좋죠. 번듯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로변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건물이 이렇게 생겼죠. 약간 기역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1층에서 3층, 4층은 요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모양은 안 좋은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확대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상업지구예요. 그죠? 상업지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그 어떤 이제 활용 용도가 많죠. 그래서 땅값이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그 보라 색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면에서 본 거고 또 반대편 측면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이거죠. 이거랑 그 위에 있는 거 이겁니다. 자, 요거는 뭐 대원 슈퍼, 뭐 슈퍼 됐다가 뭐 안 된가 보죠.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계량기가 4개 달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 구별되게끔 어떤 이제 거주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관도 이렇게 3개가 올라가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한 개는 뭐 이쪽으로 1층으로 관통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입구는 이쪽 측면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제시가 요거죠. 근데 보면은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아마도 여기가 옥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보면은 온갖 측면에 곰팡이가 쓸어 있고, 아마도 이거 같은 경우는 비 올 때, 그죠? 어떤 누수를 제대로 안 잡아놔서 이렇게 측면 벽으로 좀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돈 들이면 다 수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땅 모양이 안 좋다. 두 번째로는 건물이 오래돼서 이렇게, 그죠? 건물이 노후돼서 수리할 부분이 많다. 보시면 이렇게 타일 떨어진 거 있죠? 요것도 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샤시가 한 번도 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샤시가 이게 옛날 샤시죠? 이게 밤색.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밤색이 돼 있는 거는 수리를 옛날 샤시입니다. 그죠? 1990년대, 80년대, 저도 이제 반지하나 이런 걸 보면은, 수리가 안 돼 있는 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샤시가 여기도 원래는 밤색이었지만 하얀색으로 하이 샤시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좀 수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은 이렇게 밤색 샤시로 인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그다음에 빗물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봐야 돼요. 수리가 되어 있는지 현장을.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수리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제시회, 이건 1층에 있는 거죠. 요거 이쪽에, 그죠? 이쪽에. 그래서 제시회가 이 니은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제시회죠. 그리고 4층은 여기 꼭대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시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을 이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시세야 보기 앞서 위치를 대략 볼게요. 위치를 보면 아까 이제 보였다시피 목포역이 이쪽이죠. 금방이죠. 그래서 목포역 번화가가 이쪽이에요. 한번 볼까요? 목포역이 나오자마자, 그죠?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목포역 맞은편이죠. 목포역은 이쪽에서 나와갖고 이쪽이 이제 그 대로변이고 해서 농협 건물 뭐, 그죠? 국민은행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사실상 뭐 상권이나 이런 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살짝 뒤긴 합니다. 살짝 뒤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 거의 빨간색으로 상업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려오면은 목포역에서 약간 뒤쪽이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나마 도로변 안쪽은 아니고 이런 어떤 그나마 조금 대로변은 아니고 이제 길 쪽이 붙어 있는 그런 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막 활성화되고 그런 상권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월세나 이런 거를 논다고 하면은 괜찮겠죠. 만약에 그 지금 4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옥탑이나 이런 것도 수리를 좀 해서 한 집당, 한 칸당, 그러니까 이제 1층, 2층, 3층, 4층이 총 평수가, 아까 구체적인 평수를 안 봤군요. 여기 보시면 1층이 9평, 2층도 9평, 3층도 9평, 4층은 뭐 제시회까지 합하면 그래도 한 9평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 한 칸당 뭐 30 혹은 이제 20만 원만 받아도, 그죠? 24, 80만 원이죠. 근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감정가가 7천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투자해서 80만 원 정도 월세 나오면 괜찮죠. 그죠? 물론 이제 수리는 좀 해야겠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낙찰을 7천만 원에 받아야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낙찰을 뭐 7천만 원대 받더라도 수리비나 이런 것도 제 생각으로는 뭐 수리하는데 좀 돈이 들 것 같아요. 뭐 한 1, 2천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샤시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샤시를 뭐 올개체를 한다고 하면 이 창문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이제 9평, 10평 정도 되니까 사무실이야 뭐 사무실 용도로 꾸며 놓으면 되겠지만, 이 3층하고 4층에 어떤 사람이 살게끔 하려면 그래도 이제 도배장판이나 뭐
싱크대도 마련해놔야 되고,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냉장고나 뭐 옵션 같은 것도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현황을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사무실인데 뭐 주택 용도로 그냥 뭐 주거용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해봤자 뭐 들어온 사람이 하니까 크게 돈이 안 드는데, 사람이 사는 주거용으로 하면 옵션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수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위치는 그냥 뭐 막 활성화되고 막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싸죠. 뭐 1억도 안 하는데 4층 건물을 갖고 있다? 괜찮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관이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이 근방에 뭐 나와 있는 매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그래서 근방에 뭐 상가 건물이 뭐 1억 9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세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그래서 월세를 얼마 놓을 수 있는지는 이제 현장 부동산이나 이런 쪽 가서 좀 문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땅값은 지금 보면은 지금 경매 물건이 요거죠. 요건데 요 근방에 대로변 약간 안쪽이죠. 얘는 이제 좀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얘보다는 3억 9천 숙박시설 3억 9천보다는 좀 위치는 좋죠. 근데 얘는 이제 번듯한 사각형이지만 이 경매 물건은 조금 땅 모양이 별로 안 좋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9천에 거래가 됐고, 대지가 64평이죠. 그러면은 평당 한 600. 근데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한 6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히는 봐야 돼요. 그 현장 가서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만 따지면은 2년 전 안쪽에 한다고 하면 11평이니까 6,600이죠. 그렇죠? 땅값만 6,600. 근데 그 사이에 뭐 1, 200만 올렸다가 치면, 만약에 700만 원이라고 치면은 7,700. 만약에 평당 800이라고 하면 8,800. 900이라고 하면 9,900.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값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전부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1억도 안 해요. 1억도 안 하는, 솔직히 말하면 뭐 4층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1억도 안 하는 게 4층 건물이고, 목포 상가 주택이죠. 목포역이랑 좀 근방이 가깝고, 상권은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단점으로는 오래되고 수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베스트 상권 아니다. 장점으로는 땅값이 지금 2년 전 6,600이죠. 6천만 원대. 물론 이제 거기서 올랐으면 땅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1억도 안 하는 건물이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꼭 가셔야 돼요. 현장 가서 지금 뭐 이렇게 1층하고 4층 돼 있는데 수리 범위를 체크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그 임차인 분들 있죠? 1, 2. 이분들 좀 만나봐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보는 것까지 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 목포 지역에 있거나 뭐 전남 쪽에 있으신 분들은 좀 추가 조사를 해서 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